오늘 왜 이렇게 좋지? 혀끝이 스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레 어둠 속에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았죠.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의 입술은 더 깊이 파고들며 제 입을 막았고 손길은 더 대담해졌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끌어안고 있었죠. 처음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낯선 손길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결혼 기념일이 같다는 이유로 친구 부부와 함께 떠난 2박 3일 여행. 운전하는 무뚝뚝한 남편과 말 수 없는 친구 사이에서 저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어요. 친구 남편은 제가 무안하지 않도록 적당히 맞장구 쳐 주었고요. 민서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부부끼리 함께 만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색한 공기가 차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래도 첫 여행치고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이 되어서였어요. 긴 시간 운전을 하느라 남편은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졌고 친구도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 버렸죠. 저도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낯선 손길이 제 몸을 훑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평소 스킨십 한 번 없던 사람이 온몸 구석구석 입술을 맞대고 뜨겁게 적시고 있었거든요. 하,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에 그의 움직임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손바닥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입술이 귀끝을 간지렸어요. 평소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둘렀거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고 제가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확인하듯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숨소리까지 신경 쓰면서요. 이상하게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원했어요.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왜 이렇게 좋지? 그 말에 저는 더욱 그를 조여 안았습니다. 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뱉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키스에 깜짝 놀라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앞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 태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모습을 친구와 남편이 본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던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오히려 그를 더 만족시키려 노력했죠.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제대로 된 쾌락이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47까지 한 번도 바람은 피워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며 살아온 지 거의 30년. 그동안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나 봅니다. 남편 서동규는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지만 감정 표현엔 정말 서툴러요. 결혼한 지 3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을 정도였죠. 친구 민서와는 애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깊은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가끔 만나서 수다 떨 정도의 사이였어요. 결혼 기념일이 우연히 같은 날이라는 걸 안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민서가 먼저 제안했죠. 이나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남편들도 서로 아는 사이니까.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남편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밤 그의 거친 숨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그대로 누웠고 곧장 잠들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에 걸린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문을 살며시 열었죠. 복도엔 아무 인기척도 없었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옷 그대로 담요도 없이 깊이 잠든 모습이었어요. 건너편 방에서 민서도 혼자 자고 있었고요. 누구도 몰랐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곤 계획된 관광지로 이동했죠. 길 위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도 대화는 짧고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태호를 보면서 태호는 정말 몰랐던 걸까? 민서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요.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첫날처럼 분위기를 띄울 여유도 없어졌어요. 나까지 조용해지면서 우리 넷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말이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로 피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날 이후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때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전날처럼 남편은 소파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민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다시 혼자가 된 채 침대에 누웠죠. 그렇게 두 번째 밤이 두려울 만큼 전날 밤과 똑같은 순서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없이 그가 다가왔어요. 침대가 살짝 꺼지는 느낌. 따뜻한 체온이 제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어젯밤보다 더 대담한 손길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쓰다듬고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러자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인 거 아셨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태호도 어제부터 내가 민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엔 입맞춤부터 시작됐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고, 더 농밀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이나 씨, 제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태우 씨,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금기의 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더 깊어졌고 거친 숨이 뜨겁게 섞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그의 손끝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정말 더 원했거든요. 태호가 더 깊숙이 다가왔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밖에는 남편과 친구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방 안이 후끈해졌지만 정적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땀에 젖은 몸이 서로 엉기면서 저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아, 결국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태호가 재빨리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입맞춤으로 소리를 삼켜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이 더 짜릿했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금기를 넘나드는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저도 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참았어요. 이런 조심스러운 관계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는 잠시 조용히 안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최대한 조용히 고르면서요. 태호가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어요. 괜찮으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들키지 않도록 태호가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조심스럽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요. 그리고는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과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이 생생했어요.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후회보다는 짜릿한 쾌락에 젖어 현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요리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태호 생각만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평소처럼 철물점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땐 늘 TV만 들여다봤죠. 태호에게서 문자가 온 건 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XX 모텔 303호실. 내일 오후 2시. 주소와 시간만 적힌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태호는 이미 와서 와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의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태호가 와인잔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사실 저도 처음엔 민서인 줄 알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처음 몇 초는 몰랐어요.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민서가 아니란 걸 알았죠. 그가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오던 순간 그게 비단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게 안심이 됐어요. 와인 한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저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여행 때보다 더 격렬했어요. 눈치 볼 것도 없었고 소리를 참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아, 더 깊이.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태호도 저만큼 열정적이었어요. 이렇게 예쁠 줄 알았어요. 거짓말. 보고 싶었어요. 밝을 때. 그의 고백에 더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끝나고 담배를 피우던 태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서와는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생각 중이에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나 씨는 어때요? 행복해요? 태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남편을 떠올렸어요.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여자로서 저를 바라봐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애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태호의 제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혼하고 태호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면 행복할까요? 그날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그 제안이요.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왜 라면을 먹었어요?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어디 다녀오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했어요. 태호 같은 다정한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태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은 장소에서 4시. 문자를 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이미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수속을 밟고 간병 준비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엄마 상태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해. 남편이 엄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엄마를 업고 뛰어왔다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매달 엄마께 용돈도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 역할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괜찮아. 놀랐지?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깨어나셨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사위, 우리 인화가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의 말에 남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가게로 돌아가고 엄마 곁을 지키며 저는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쾌락 저 뒤편으로 밀어두었던 민서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습관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에서 어쩐지 제가 느꼈던 똑같은 외로움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끄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황한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나 당신이 나를 조금만 바라봐 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무슨...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 외로웠어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미안해. 내가 표현을 못해서.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해. 많이 사랑해.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했어요. 태호와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사랑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 남편의 약속에 저도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겠다고요. 친구 민서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태호와는 완전히 끝입니다. 제 선택을 지킬 거예요. 남편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꽃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갔어요. 고마워. 뭐가? 그냥 다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하는 건 남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남편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오지 않았던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말로 하는 사랑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도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때 말과 행동에만 집착했어요. 달콤한 말과 섬세한 손길만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요. 남편과 제가 그런 사이였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요. 여러분도 사랑의 진짜 의미